안녕하십니까. 대하소설이자 자전소설이며 장편소설 3권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항암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쓰기 제5장 소설쓰기의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소설쓰기의 시점에서 김창동의 소설쓰기 강의와 인터넷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1인칭 시점은 1인칭 중심 시점 또는 주인공 시점, 2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객관자 시점이 있으며 2인칭 시점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3인칭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객관적 시점이라고도 하며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복수인칭 시점은 복수인칭 관찰자 시점, 객관적 시점과 복수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복수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은 주로 일기, 자서전, 소설, 시험기 등에 사용됩니다. 1인칭 시점은 1인칭 중심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중심 시점은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경험한 관찰을 서술한다. 1인칭 중심 시점은 심리, 행적, 개인적인 감상을 나타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부수적 인물로서 소설자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진단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방 선생님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달리 추측이나 사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인칭) 시점은 개념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1인칭이나 3인칭에서는 주어는 나, 그, 그녀 등에서 2인칭 너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작품 주인공의 1인칭이 아니라 이를 관찰하는 너는 3인칭이 됩니다. 상대방을 가리키는 너, 나는 같은 말 이전에 한 개인이 먼저 존재합니다. 2인칭이라는 개념은 타인을 인식하고 그 타인이 개인과 상황 따위의 맥락을 공유하지만 개인이 사용 가능한 일종의 생략과 같습니다. 소설자가 2인칭 대명사로 지칭되어도 독자에게 제3인물이며 그 시점을 가진 주체는 스스로 1인칭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2인칭 시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내가 반가웠다. 이 글에서 첫 번째 문장은 분명하게 주어가 2인칭 너입니다. 하지만 1인칭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떡볶이를 배달시켜서 먹었다. 이런 글이 대표적인 2인칭 서술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대명사로 1인칭 나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소설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작품 밖에서 관찰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객관적으로 서술하므로 독자가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잘 활용하면
극적인 느낌을 독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동적인 소설을 하는데 필요한 기법입니다. 단편 소설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여러 인물이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독자에게 말해줍니다. 화자가 작가로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예고적인 표현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의식, 정서, 동기 등 여러 유형의 심리적인 내부까지 설명하고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전지란 말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을 칭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 전지와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신상 등을 분석하고 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전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가는 작품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술자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말로 해주는 사람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 중에서 시점 인물을 선정하여 오로지 그 시점 인물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건 내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1인칭 시점의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3인칭 시점에서도 시점 인물의 지식, 성숙도, 의식, 유무에 따라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시나 소설에서 이야기를 제압하는 사람, 즉 화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고 줄거리나 장면에 관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수인칭 시점은 우리를 포함한 다수인으로 표현되는 우리들, 저희들이라는 1인칭 복수의 인칭 시점은 1인칭의 나처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제외한 다수인으로도 소설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2인칭의 복수형인 너희들도 포함하고 묶어서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의 생각, 가치, 행위 등을 표현할 때 필요한 시점입니다. 3인칭 복수형 대명사는 그들, 그녀들, 그 사람들입니다. 단점으로는 단체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쓸 때 개인의 정서나 감정이 농밀하게 투명할 수 없습니다. 복수인칭 시점은 복수인칭 관찰자 시점과 복수인칭 전지적 시점이 있습니다. 복수인칭 관찰자 시점은 우리를 포함한 다수로 표현되는 1인칭 복수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의 나처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나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2인칭의 복수형 너희들도 포함하여 1인칭 복수 인칭으로 묶어서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의 생각이나 가치, 행위 등을 공통 분모에 의해 오직 객관적 시각에서 현실을 보고 표현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수 인칭 관찰자 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 인칭 전지적 시점은 복수 인칭 작가 관찰자 나를 제외한 다수인으로 소설됩니다. 3인칭 복수 인칭의 대명사는 그들입니다. 이 시점은 사회 소설이나 단체를 소재로 해서 쓸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개인의 정서나 감정이 농밀하게 투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가에 의해 전체적인 외적 형태라든지 분위기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쉬운 소설쓰기 제5장 소설 쓰기 시점은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서 예문을 곁들여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